생육하고 번성하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것 너무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자리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상품들도 준비해 주시고 밤새 준비하신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또 후원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피어테라라고 하는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IT 사업과 소금 사업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국회에서 웹 3.0 국내 현황과 세계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조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IT 시장이 1경이 넘는데요. 놀라셨죠,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 인터넷 이메일 하나 만들면서 이거 넣어도 될까? 막 이랬었는데 그 시장이 이제 1경이래요. 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도. 그리고 앞으로도 10배, 100배 성장하는 시장이 또 그 안에 있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눠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상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그 컴퓨터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컴퓨터가 무엇을 하냐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하려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정보들을 받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환율 정보들을 계산을 해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증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하는데 그걸 16시간이나 걸려서 결과를 얻어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회사가 그 기술을 공급을 해서 증권사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16시간이 32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이 열어지냐면 그때 당시에 OTC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몇 천억 미만의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당일날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몇십조 이상을 회사들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하루 더 빨리 미래를 알았는데 그게 몇 천억에서 몇십조로 시장이 완전히 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미래를 먼저 보시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IT만이 아니라 소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완도에 소금 공장이 있습니다. 창고를 새로 늘리고 있고 또 소금 증설, 생산시설 증설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도에다가 그것을 놔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다 놔뒀는데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 소금은 나쁜 걸 흡착해서 없애버려요. 소금은 가만히 있어도 그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병균들이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그 역할을 가만히 있는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금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게 깨끗한 진짜 천연 소금이에요. 네, 수정이죠,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소금이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땅에서 캔 거 깨끗이 씻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큰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이 정도 투명한 거 하려면 한 100톤 캐야지 돼요.
이게 너무나도 얻기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공에 있는 것에 놔두면 이것도 그 역할을 다 해가지고 나쁜 거랑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데, 저희가 그 완도에다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기 전까지는 제가 소금에 대해서 원래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일 처음에 소금을 투자를 해놓고 몇 년 동안 그냥 놔뒀었어요. 이게 돈이 되는지도 몰랐고 다른 사업에 바빴습니다. 저희한테 한 5천 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 갖고 있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빠져서, 그 소송에 빠져서 제가 투자해 놓았던 것은 아무것도 돌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그 싸움에만 매달려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투자해 놨는데 계속 더 증설해달라가, 투자해달라, 이집트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소금 달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뭐 별로 큰 가치로 두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해놨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소금 시장과 전 세계 소금 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소금이 쓰이는 양이 한 580만 톤 정도 쓰인대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중에서 약 10%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50만 톤 정도만. 전량을 거의 90%를 수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원이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금은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신기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족한 것처럼 소금도 부족합니다. 소금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소화도 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소금은 생산자 마켓이더라고요. 광산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그것을 이제 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소금을 사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소금을 직접 판매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한 군수님하고 그 소금 협회를 찾아가서 같이 협력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거를 세일즈할 생각은 없습니다, 판매권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소금이 최고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진행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외산이 들어와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권한을 갖고 판매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브랜드가 손실을 입을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소금을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이 시장을 좀 더 분석해보자 그러고 4년 정도 스터디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금 시장을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염전 투자해 놓은 다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실제 염전이거든요. 에메랄드빛의 그 염전인데,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이 소금을 캡니다. 그 굴착기라든지 뭐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캐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로 싸서 녹여서 그 채취를 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제가 계속 투자를 했었어요. 고품질의 소금을 하라고, 제가 관심이 없도록. 근데 제가 직접 막상 가서 보니까 아까 그것처럼 투명한 소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바닥에 떨어지는 소금이 뭔지, 먹는 소금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저한테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공장도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군부가 통제해요. 거기 가려면 여러 번 그 군부 통제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그 소금, 이게 그 소금이에요. 제가 직접 거기서 그 물 속에서 캔 거예요. 이걸 갖고 오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소금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필요한 존재라서? 네, 맞습니다. 혹시 그거 금방 답변하신 분들은 저기 클레오파트라 솔트 가시면요, 그 3종 선물 세트 15만 원짜리 드릴 겁니다.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소금 사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런 말씀을 왜 했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했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제 거기 소금 광산에서 저희 아들하고 또 김다희 대표, 클레오파트라 솔트 김다희 대표하고 같이 찍은 건데요. 소금은 원재료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죽으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의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어떤 곳에는 100만 톤 이상 사는 고객들도 계시기 때문에 2대, 3대 경영자를 요구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너네 회사가 더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제가 6.25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가는 지역은 총 들고 지키는 지역이 많아요. 어쩔 때는 제가 거기 군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허가를 받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군부가 막아요. 그 전날 7명의 군인이 죽었대요.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사에 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기사 나갈까봐 외국인들은 전혀,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 외에 그냥 오히려 카이로 사람들은 아예 진출입도 못하게 막아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전쟁 지역을 제가 많이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후대들한테 이거를 다 물려줄 수 있게끔 포크레인은 어떤 거 써야 되고, 인력은 어디 사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군부랑 그 다음에 뭐 관청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또 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일일이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더라도 아마 이 소금은 계속 공급될 겁니다. 지금은 벌써 2년 넘게 저희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라는 거를 하면서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또 소금 언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평생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걱정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돈을 벌면요, 어디다 쓰냐면요, 바자회 같은 데 씁니다. 저희가 매년 여러 가지 바자회를 참여하는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희귀 난치성 환우를 돌보는 가정들을 돕는 바자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이 나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정보는 홈페이지 가시면 클레오파트라 솔트라고 치시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일즈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분들이 다 이 내용을 올리시고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노할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뭘 가르쳤냐면, 저희 노할아버지가 115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근데 제가 꼬맹이 때, 아주 그냥 대여섯 살 때 항상 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저희 집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집은 김해 김씨인데, 김해 김씨가 이제 거기 마을에서 살다가 200년 전에 광양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그 선대분들은 다, 우리 선조분들은 다 묘가 다 김해 쪽으로 다 향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분의 일대기를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편 전쟁 당시에 태어나셨어요. 네. 100몇십 년 살면서 영친왕 때 미국하고 같이 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셨었는데, 그게 잘 안 되셔서 저희 막내 할아버지만 미국에 이민을 가시고 그냥 한국에 사셨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대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도 엄청나게 많았죠. 6.25도 겪으셨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한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무언가 물려주시려고
90살, 100살 되신 노인께서 계속 저한테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고, 때로는 꿈에 꾸더라도 아, 진짜 제가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역사를 많이 가르쳐 주셨다면,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100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다, 기와나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일본이 물러나면서, 하루아침에 물러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저희 파트너들, 일본 파트너들도 많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자기가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굳이 침략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지, 뭐 일본을 싫어한다 또는 다른 나라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아, 너가 있는 곳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영어로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통치하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하 할아버지 말씀을 전 상당히 머리에 두고 살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중학교 때를 같이 보냈었는데 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매실 담기는 거 물어보시면 달 보시면서 지금은 아니고 달 저물 때 매실 담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역이라든지 사서삼경을 많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되게 중요했던 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법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같은 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옛날 어른들은, 제가 받았던 교육들은 어떤 거였냐면, 제일 처음에 천지현황을 배웠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배웠죠. 하늘과 땅,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냐면요, 예의범절을 배웠습니다. 예의범절을 지켜야지 어린아이가 가서 어디서 맞지도 않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 어른한테 한 대 맞으면 큰일이 나니까 당연히 예의범절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쳤던 게 뭐냐면, 명명덕이라는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는 사람이 원래 밝은데 살다 보면 때가 끼고 또 어두워지니까 덕을 더 쌓아가지고 자기를 더 밝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를 이제 새롭게 했으면, 사람들이 자기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친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좀 친해져라, 그걸 가르쳐요. 그럼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 그 사람과 더불어 또 새롭게 되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게 대학이에요. 그러면 바깥으로 이제 나돌기 시작하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내재된 마음 관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다 보면 감정이 들끓게 되거든요. 어쩔 때는 막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기쁘게 하지도 말고, 너 안에 있는 마음을 제대로 써라. 당연히 장례식장 가면 슬프니까 슬퍼하되, 또 기쁜 데 가면 기뻐하되, 지나치게 너무 표현하지 말아서 주인보다 자기가 더 슬프면 안 되는 거고, 당사자보다 자기가 더 기쁘면 안 되는 그러한 선을 지켜라라는 것을 주역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용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면, 말하는 법을 배워야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에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맹자를 가르칩니다. 맹자에서 재미난 글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맹자가 늙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양해왕이라고 하는 분이 맹자한테, 이제 맹자가 계속 오시니까, 노인네가 천리길도 마다하고 맨날 우리나라에 오시니 우리나라에 이로운 게 있나 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로운 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엄청난 철학자이자 리더가 오셨으니까. 근데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이로운 겁니까? 또한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맨날 이익만 쫓다 보면 사람이 원래 바로 행해야 될 인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맹자를 배우면 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그럼 맹자를 다 배운 다음에 뭘 배우냐면, 사람들이 너무 말만 하면 또 실속이 없으니까 논어를 배웁니다. 논어를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아주 하기 시습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우죠. 배우면 그 안에 내재된 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더 깊어지고, 자기가 논어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나갈 때 들어갈 때 머물 때 어떤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냐. 너무 말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또는 알맞게 표현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공자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봐요. 공자님, 우리는 맨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전 세계 그때 당시 중국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지내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저기 뭐 보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쫙 보더니 무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무덤 가면 쉬면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 뇌는 쉬지를 못해요. 공자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런 논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배우냐면, 사람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풍류를 잘 배우라고 시를 배웁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말고, 그래서 시경이라는 걸 배우는데, 시경을 배우면 너무 풍류에 또 빠질까봐 역사를 배우라고 서경을 배웁니다. 서경을 배우면 역사를 아니까 이제 왕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또는 보스로서 해야 될 일과 해야지 말아야 될 역사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알게 돼요.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이제 시대를 보기 시작하면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주역, 역경이라는 걸 배웁니다. 역경이라는 게 사람들이 점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때 당시 점치는 책이 아니었어요. 저도 배울 때 점치는 책으로 배우지 않았고요. 삼라만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앞으로 가면 가시밭길이요,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오른쪽 왼쪽은 뻘에 빠져갖고 다 나가지도 못하고 오직 솟아날 구멍은 하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현상이 뭐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에는 하나님의 자연을 어떻게 잘 표현했느냐를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난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게 36개예요, 손자병법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 경영을 많이 배우고, 제가 한 19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은 원래부터 사업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저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IT 사업하기 전에 전체 산업, 저희 집 한 12개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광양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전기를 우리 집에서 공급하니까 다 이제 리어커 끌고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돈 쫙 거들어 다니시고, 또 불법으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커팅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할 때가 참 좋은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전이 완전히 이제 원래 독점이었는데 공기업화하면서 나머지를 다 못하게 하는 시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건설업, 그다음에 지하수, 그다음 국수공장 이런 걸로 더 다이버스파이를 하는데,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산업을 했던 걸 못하게 될 때도 있었던 당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IT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협상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유럽이 저희 첫 고객이었어요. 뭐 20살 때인가 이때 이제 유럽 고객이 왔어요. IT 쪽에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걸 별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아무도 협상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협상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가, 저는 나름대로는 캐시는 많은데
옆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투자 받으러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용 대표의 다음에 그분이 이제 5천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교사하셨죠. 이제 이메일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집에서 물려받은 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남의 돈을 투자 받는다는 개념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영에서 아주 초짜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IT 사업이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캐시는 있을지언정 성장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가 부족하나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2, 4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협상 스킬, 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제가 모시고 배웠었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거를 2000년에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협상 교육을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지금도 많이 쓰이고 좋습니다. 윈윈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내 입장, 남의 입장을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잘 하는가 이거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운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운전 면허 따기 위해서 공부 좀 하고 따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것처럼 사업도 그냥 할 수 있지만 협상 교육을 배우고 나서 그걸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상대방도 협상을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은 협상 교육이 아예 코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패밀리사들을 원래 1인당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저희 패밀리사도 공짜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BMC 회원이면 누구나 공짜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 장비도 제가 내요. 네, 그래서 강의장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전국에서 요즘에 많이 연락 오는데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협상을 알지만 어떤 분들은 철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면세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각기 산업마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는 좀 그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협상 교육하려면 한 20시간 걸려요. 그러면 한 이틀을 종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80시간짜리인데 20시간으로 줄여서도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너무 또 사람들이 길다 그래서 섹션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한두 시간짜리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이제 보편화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헬조선 얘기해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가 지옥에 사는 겁니까? 저희가 지옥에 삽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이 메시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서로 대화로 풀어야 돼요. 나는 빨강색이고 나는 파랑색이고 계속 주장만 하면, 그리고 나는 노란색이고 나는 검정색이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그게 바로 케이오스예요. 그게 바로 혼돈입니다. 다른 게 혼돈입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도 섞이지 않는 게 혼돈이지. 하나님의 그림을 보세요. 다 섞여 있죠. 질서 있게 섞여 있습니다. 노랑과 빨강도 섞이고 다 섞여서 아름다운 석양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함께 섞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질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협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입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해관계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이거를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자기들끼리 협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세요. 무료예요, 무료. 돈 1원도 안 받아요. 근데 저희는 이 교육을 직원 채용이라든지 중역 채용 쪽에도 쓰입니다. 왜냐하면 신입들 뽑잖아요. 그 사람 마음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냥 면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랑 실제 협상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네, 협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 회사에 필요하구나, 아니면 좀 양육을 해야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의 사장 김다희 대표 같은 경우도 이 협상 교육을 3회차 받고 이제 대표이사로 갔는데
진짜로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를 리드할 것인가, 누가 보스가 돼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려주는 지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툴이 되실 거고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최적의 제안서를 쓸 것인가, 또 결렬됐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걸 기술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황스럽지 않게 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월 3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전 세계로 팔리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저희 파트너사들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파트너들께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계시는데, 그것 덕분에 정말 많은 100여 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10%도 아직 시장에 대한 전체 시장에서 필요한 걸 다 못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일 한 100여 개 이상의 식당에서 1000가지 이상의 메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소금을 갖고 식재료를 바꿨다고 광고하는 그런 식당도 계시더라고요. 흑백 요리사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식재료, 고급 오르가닉, 친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적용해서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십니다.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배 정도 오른 고객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냥 소금 하나 바꿨는데. 고객들이 얼마나 오르가닉을 원하는지, 천연을 원하는지 이런 시장을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동건 씨 생일상에 고소영 씨가 요리를 해주는 거에 유튜브가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광고 1도 안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마케팅비가 제로입니다. 저희는 그 돈 있으면 염전 하나 더 늘리고 생산시설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게 저희 주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쪽 보면은 각 지파마다 땅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기 역할이 다 주어져 있어요. 저희는 저희 패밀리사하고 약속한 게, 저희는 세일즈 쪽 나가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들은 저희 쪽 오지 마세요. 저희가 저희 거 투자하고 저희 열심히 할 거니까 저희는 당신들이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끔 할게요. 이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올리는 케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매월 한 1000만 명의 고객들이 저희 거 제품을 쓰고 계시는데 26개국 정도에 수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많은 백화점들, 그 다음에 마트들 이런 데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백화점들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데, 특히 재미났던 거는 60g짜리 소금을 150만 원에 갤러리아가 출시를 하더라고요. 최고급 소금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금으로 아마 기록됐을 겁니다. 신세계라든지 대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45개의 패밀리사가 있습니다. 45개. 근데 저희가 원래 이제 가져야 되는 거는 한 450군데 정도 돼야지 전국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10%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곳에서는 만나실 수는 없는데, 저희는 본사가 전혀 공급하지 않고 독점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 거래 파트너들이 영원히 그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만듭니다. 한 번 고객은 그 사람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계속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이제 법인 설립한 지 1년 만에 고급 소금 시장에 1등을 해버려요. 저희가 세일즈 쪽에 일도 안 했는데, 저희는 그냥 열심히 최고 제품 만들고, 그 제품 뭔가 포장재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바꿔드리고, 창고 열심히 만들고, 아직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니즈가 있었는지 1년 만에 저희가 1등을 하고, 또 국내에서 대부분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소금이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초두에 제가 얘기했던 일경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일경. 30년 전에 여러분 인터넷 한다 그러면 다 뭐야?
인터넷은 홈페이지 만드는 거고 이메일 보내는 거고 파일 보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일경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거였으면 샀지, 주식. 네이버도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5년 뒤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PC방에서 네이버 사장이 직원 딱 2명에서 남아서 사업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서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으세요. 좀만 더 버텨보시고 기회 찾아보세요. 오늘 그 기회가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그 말 하러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강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빌려 쓰는 컴퓨터, 옛날 같으면 컴퓨터 빌려 쓴다 그러면 내 데이터 넘어가 있는데 그거 왜 빌렸어? 라고 했었는데, 그 시장이 1조가 안 됐는데 지금은 1000조래요. 단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1000배가 늘었어요. 엄청난 그 돈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흘렀으면 우리나라 예산이 매년 그냥 딱딱딱 들어올 거죠. 근데 최근에 웹 3.0이라고 기술이 이제 탈중앙화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블록체인 이야기 들으셨죠?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생각하시는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 갖고 오는 기술적 하나의 어떤 이익일 뿐이지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서버 한 명이 그 장부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돈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나눠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서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가짜를 내면 서로 봐가지고 이건 가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부일 뿐이에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10배 성장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30배 성장한대요. 그럼 10억 매출하는 회사는 100억 매출하고 곧 300억 매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IT 회사가 하는 건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 누가 들어가고 있냐면요, 명품 회사들도 들어가요. 명품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진품 인증하려고 블록체인을 씁니다. 이 제품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투명하게 진짜인 걸 입증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정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NFC 기술하고 더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핸드폰만 갖다 대도 이 정품 인증서가 떠요. 가리기 훨씬 쉽죠. 의류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의류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옷 하나를 이제는 태깅을 해놓으면 이 옷이 개인 넘버를 가져요. 자기 넘버를 가진다는 뭐냐면 제가 이 옷하고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옷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다시 만나서 커뮤니티가 형성돼요.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기술은 내가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의료회사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농산물 쪽, 그것도 식품 쪽에 많이 쓰였던 정보인데, 5년 정도 전에 상추를 미국의 거대 유통사에서 팔았는데 상추를 먹고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추 먹었는데 보니까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는 상추에 이제 독성이 있어서 그 상추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기술이 없었어요. 상추 다 같이 그냥 쌓아놨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전량을 다 폐기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월마트 같은 경우는 다 블록체인화 했어요. 그래서 제품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느 업체가 공급하는지 2.2초 만에 찾아냅니다.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계속 잘 되는 1등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분쟁 해결하는 데도 쓰여요. 이제 앞으로 초연결 시대가 옵니다. 초개인화, 초연결, 초국가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유럽에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제가 글로벌 당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컴퓨터로 갖고 프랑스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나 와인 좀 사줘, 또는 나 뭐 무슨 물건 좀 사줘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에스크로로 가고, 그 사람이 현재 내가 이제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프랑스어로 얘기해가지고 가서 사갖고 오는 모든 시스템이 이제 돼요. 그게 표준화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걸 표준화 시켰어요.
유럽이라든지 ISO, 유엔사나 ITU에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35개국 앞에서 그거를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 쿠팡 가서 꼭 안 팔고 안 사도 돼요. 여러분 제품을 전 세계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이제 AI가 나와서 번역까지 다 해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분쟁이 많아집니다. 온라인 분쟁이 많아지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나쁜 고객들도 생길 수 있죠. 누가 봐도 이거 뻔하게 나쁜데 이거를 분쟁을 뛰어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 분쟁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법기관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개인들이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사는 거에 대해서 다 분쟁에 끼어들 수는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는 끼어들만 하고요. 또 개인 입장에서도 또 어떤 기업이 악덕 기업이다 그러면 같이 모아서 온라인 분쟁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왔어요. 이거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사이트가 오픈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개념 증명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현금 갖고 다녔잖아요, 지갑. 근데 이제 데이터가 돈이에요. 이제 앞으로 돈을 데이터로 안 보시면 안 돼요. 다 데이터입니다. 유튜브도 데이터죠. 뭐 요즘에 가상화폐도 다 데이터죠. 근데 자기 사진도 데이터예요. 사진도 꺼내서 팔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장면 하나도 팔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토크나이즈하고. 왜냐하면 출처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이게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내가 어떤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내 거라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갖다 팔아도 되죠. 옛날에는 내 사진 하나 찍으면, 또는 내가 소설 하나 썼어, 내가 아이디어 하나가 있어, 그럼 그 아이디어 하나가 도용될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분쟁소도 생겼고 자기 아이디어를 NFT화 시켜가지고 누구한테나도 다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면 AI가 도와줘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개인이 만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이 회사는 제가 제품을 받아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지갑에 이제 이런 전자 지갑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그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양해를 받아가 갖고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전원을 킨 다음에 제 지문을 입력하면 이렇게 카드가 떠요.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도 넣을 수 있고 OTC 이런 것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디지털 돈을 갖고 다니는 것도 따로 있어야 돼요. 왜? SK 해킹 당했잖아요. 핸드폰에 자기 돈 몇 억이 들어있거나 얼마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다 놔둬요. 이제 따로 구분해야죠. 그리고 탈중앙화로 지문이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가지고 보안이 될 수 있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 솔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그 소금이 최고 등급이거든요. 99번 등급이에요. 너무나도 비싼 거죠. 근데 저희는 한 9개 정도의 광산이 있는데, 염전이 있는데 각각의 염전마다 다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한 160가지 정도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인데. 근데 그게 전 세계로 펼쳐지는데 이 소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블록체인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 돼요. 그러면 그게 지도상에 보여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는 거고 저희 자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먼저 사가는지도 알게 돼요. 지금 그거 못하고 창고에 사람 투입해가지고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저희는 그냥 앉아서 그걸 다 보게 돼요. 아, 이 나라에서는 뭐 고급이 잘 팔린다. 이 나라에서는 뭐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반도 못했어요. 앞에 다 해가지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였습니다. 딥페이크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러분들 전화번호 쓰고 목소리 똑같이 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기계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가 누군지를 이제 규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한테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오류를 통해서 해킹 들어올 거거든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 컴퓨터 바이러스에 있는 또 감염된 것들은 이제 오류를 일으키죠. 그러면 그거는 내 겁니까? 아니면 버려야 될 겁니까? 해킹 들어온 바이러스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오류가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류를 방어하려고 엄청난 시간을 보내요. 오류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은 이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갓이 누구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 쪽에 있었던 분들은 갓은 뭐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갓이라는 뜻이 모든 것의 오리진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시초가, 단어의 정의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의 근원이 빅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빅뱅이 왜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이제 힉스 입자가 부딪혀가지고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얘기합니다. 내가 why라고 물어봤지 how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힉스 입자가 붙인 건 how지 왜 일어났냐 그 현상이 이걸 답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게 왜 일어났냐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잘려가지고요. 앞에서 너무 말 많이 해가지고 너무 급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지회마다 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니까 나머지는 또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감사합니다. 무조건 시간 더 초보하더라 좀 얘기하고 싶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진리, 그거는 성경책에 너무나도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과 부합할 때는 진실이 됩니다. 진리가 사실과 부합할 때는 진실, 그걸 굿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낫굿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이 낫굿 상태를 굿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건 낫굿이죠. 그거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돼. 사실이 일어났더라도 실제로 진리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신림에서 칼부림 나는 거 그거 우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려고 섰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근데 사람들은 다 헬조선 나쁜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메시지들,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빛, 어둠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나쁜 것에 소금이 있으면 나쁜 거 다 죽어요. 그냥 우리가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등대 포럼, 이게 이제 저희가 기록적으로 12지파가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해변 쪽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갖고 오고, 어떤 데는 방어를 해주고, 어떤 데는 교통의 중심이 돼주고,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대대로 물려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지금 공동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쪽에 가면 부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람들 자꾸 이익을 얘기해요. 돈을 얘기해요. 그거 왜 하냐? 돈도 안 되는데, 돈도 많이 쓰고. 어떤 얘기냐면요, 저희가 이 제품이 3만 원짜리예요. 여기 제품에는 이렇게 이제 소금 스틱이 들어있는데 이걸 지금 시중에 3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메시지를 여기에 프린트하거나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뿌리는 행사를 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사회를 불안을 조장하는 거 말고 아무거나 다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어리 살아있듯이 서로 소통 좀 하자고 저희가 그 이벤트를 엽니다.
이거를 세상 3,300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전달하는 이벤트를 열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헬조선이라 그러지 말고 희망을 얘기합시다. 정치인들 싸움에 놀지 말고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CBMC가 우리 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아마 여기 회사에서 저희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걸 하고 있는데 1억 정도를 예산을 이제 매칭 펀드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가져가신 분들이 이익이에요. 90%를 다 보전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걸 받으신 분들이 누구 거냐면 자기 친구도 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지금 아까 바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희귀 난치성 분들한테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라도 담겨야 되는데 저희가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제품 좀 사주세요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야, 나 지금 너한테 직접 말은 못하는데 이것 통해서 말할게, 이렇게 전달하셔도 돼요. 진짜 소통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싸우지 말고 소통합시다. 장로님, CBMC 가다 보면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말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CBMC 회원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라고 이제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어떤 데는 자기 장로님이 너무 말 많이 한대요. 조금만 말 조심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지회 사람 험담한대요. 뒤에서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낫구시면 내가 가서 굿을 만들면 돼요. 다툼의 상대로 보지 말고 좋음의 상태로 만드는 자기의 빛의 역할,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투자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투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투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맞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두운 일도 겪을 거고 넘어지기도 하고 굴곡도 겪으실 거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육을 더 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더 번성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영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투자받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